대구대학교 코딩 챌린지 9월 1주차 난이도상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스택을 사용한 코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 B, E 괄호 열고 W, E 괄호 닫고 Z, Y를 예시로 입력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스택,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스택 자료 구조로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선언을 한 거고요. current num,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몇 번 반복해야 되는가, 이 괄호 안에 있는 알파벳을 몇 번 반복해야 되는가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current underbar string, 이거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을 이제 압축 해제해서 이제 저장할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for 문인데요. for char in s, s는 우리가 입력받은 압축된 문자열이 되겠죠. 그리고 char를 그만큼 반복해라가 되겠고요. 조건이 총 4개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har is digit, char이 만약에 숫자냐 정수 숫자냐 이걸 판단하고, else if char이 열린 괄호냐, 그리고 그 밑에 else if는 char이 닫힌 괄호냐, 그리고 else는 이 위에 거 3개 모두가 안 됐을 때 else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A가 차례 오겠네요. A. 그리고 A는 아니고 그럼 else가 실행되겠죠. current underbar string 플러스는 char. 그럼 current string에 A가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B, char은 B가 되고요. 똑같이 숫자 아니고 괄호 아니니까 else가 실행돼서 B가 스트링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살은 순서대로 2가 오겠네요. 그럼 2가 됐으니까 요 제일 위에 if 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current num은 current num 곱하기 10 플러스 int char. 현재 current num은 0이니까 초기값이 0이 들어가고 곱하기 10 플러스 char. char이 2죠. 인데 이제 문자열 2니까 이걸 int로 정수로 바꿔줘서 2가 계산식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0 곱하기 10은 0 플러스 2. 그래서 커런트 넘은 2가 저장되겠네요.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는 이유가 10의 자리 수 이상의 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31A, 그러니까 A를 31번 반복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찰이 만약 3이 오잖아요. 그럼 current num은 0 곱하기 10 플러스 3. 빠르게 해서 0 플러스 3이니까 일단 current num이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반복문에서 1. 그럼 current num은 3 곱하기 10 플러스 1이 되니까 31. 그럼 current num은 최종적으로 31. 그러면 내가 반복을 31번 반복해야 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current num에 2가 저장됐고, 그 다음 대괄호인데 요 else if가 실행이 되겠죠. 자, stack append, 이거는 이제 요 뒤에 요 두 개의 변수를 스택에다가 저장해라 요 뜻인데, current string이 현재 A, B고 current num이 2니까 스택에는 A, B, E,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 세트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했으니까 current string이랑 current num은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A, B를 했듯이 그대로 else 문이 실행이 돼서 W 저장되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닫힌 대괄호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요 else if가 실행이 되겠죠. last string repeat count는 stack.pop. 자, 이 stack.pop은 이제 스택에서 저장된 자료 중에 제일 위에 거 순서대로 변수에 앞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라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이 last string은 A, B가 저장이 되고 repeat count는 2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current string은 last string A, B 플러스 current string, 현재 current string이 이제 W이죠. 그리고 곱하기 repeat count가 2이니까 2, 이걸 계산하면 A, B, WE, WE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 이 는퍼 쓰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A, B, WE, WE가 이 current string의
그대로 덮어 쓰게 되겠죠. ZY가 남아있는데요. ZY 또한 else 문이 실행이 되면서 A, B, W, E, W, E, Z, else 문 실행돼서 Z가 저장되고 또 똑같이 else가 실행되면서 Y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볼 문을 완전히 끝냈으니까 최종적인 current string이 이제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 챌린지 9월 1주차 난이도 상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받아줘야 되겠죠. 영화관의 크기가 몇 곱하기 몇인지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코드를 짜줍니다. 그 다음에 VIP 좌석이 몇 개인지 받아주는 코드는 이렇게 짜주면 됩니다. 입력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VIP 좌석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리스트가 아니라 셋을 써서 코드를 짜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셋을 쓴 이유가 나중에 이 자리가 VIP석인지 확인을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로 하게 되면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야 되는데 셋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셋을 썼습니다.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문제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한 칸씩 띄어서 앉히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VIP 위치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돼요. 이걸 백트리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IDX는 지금 몇 번째 자리를 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고요. 시트는 지금까지 앉힌 자리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굳이 번호로 하냐면 행과 열을 따로 관리하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0번부터 8번까지 쭉 가면서 보는 게 훨씬 간단해서 됐습니다. 함수 내용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자리를 다 봤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 봤으면 지금까지 몇 명이 앉혔는지 개수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번호를 행과 열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번 자리가 있다고 하면 3열짜리 영화관에서는 1행 1열이 되고 4를 3으로 나누면 1이 되니까 나머지도 1. 이게 예시고요. 핵심 로직 부분으로 가면 일단 이 자리에 안 앉히고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앉힐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이 코드는 지를 안 했을 때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자리가 VIP석인지 확인을 합니다. VIP석이면 당연히 무단치겠죠.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맨해튼 거리라는 걸 쓰는데 이건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0행 0열에서 2행 1열까지는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1칸이니까 총 3칸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VIP 석과의 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칠 수도 있는데 VIP석 주변도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시트, VIP 이렇게 해서 앉힌 자리와 VIP석을 합쳐서 한 번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셋을 왜 쓰는지 더 설명을 하자면 백트래킹을 할 때 체크를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하면은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VIP석이 100개면 100번 확인을 하고 1000개면 1000번 확인을 하고, 근데 셋을 쓰면 해시라는 방법으로 바로 찾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책 번호를 알면 그 책이 어딘지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10개든 100개든 똑같이 한 번에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 보통 백트래킹을 할 때는 리스트에 넣었다가 빼는 작업을 반복을 하는데 이게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안 뺐다가 버그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셋을 쓰면 새로운 셋을 만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빼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드 부분인데, 빈 셋에서 시작해서 0번 자리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다 짰고 실행을 시키면 예제처럼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예제처럼 입력을 받고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영화관에서 가운데가 VIP석일 때 최대 4명을 앉힐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예제처럼 똑같이 나왔고요. 이렇게 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시 코딩 챌린지 난이도 하 담당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 연도와 방식에 따라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해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해야 되고, 코리아 방식은 태어난 해를 한 살로 두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월드 방식은 태어난 해를 0살로 두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력을 출생 연도와 방식을 받아서 현재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활용해 보기 위해서 datetime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서 현재 연도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calAge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year은 출생 연도, present는 현재 연도, age type은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함수 안에서는 방식에 따라 코리아와 월드에 대한 조건을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나이를 반환하면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습니다. year은 출생 연도이고 정수로 변환합니다. age 타입은 방식이며 코리아 또는 월드 중 하나를 받습니다. present는 datetime.now.year를 사용해서 현재 연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alAge를 호출해서 나이를 계산하고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6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예시 입출력에 31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이건 잘못 기입했습니다. 26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 연도를 자동으로 구하고 입력받은 출생 연도와 방식을 바탕으로 함수 calAge를 통해 나이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면 코드가 깔끔해지고 다른 문제에도 재사용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조건문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함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